관심거리나 활동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국내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SNS로 소통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민경아 크리에이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경아. 저는 5년차 유튜버 민경아라고 하고요. 저는 러시아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보통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분들이고요. 현재 구독자는 약 63만 명, 인스타그램 20만 명에서 총 85만 명 정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세요. 경아민 채널의 주 연령층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했을 때는 13살에서 18살 층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제가 5년 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저를 5년차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18살에서 많게는 35살까지 주 연령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러시아 분들이 사실 한국 분에 비해서 결혼을 좀 일찍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아기가 둘셋 되는 독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생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아기 용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으신 분 있으면 플러스를 써주시니까 거의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한 지 오래되고 독자분들도 같이 나랑 늙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네요. 네. 네, 러시아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K-팝이에요. 그러니까 BTS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듯이 와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아 BTS 사인 좀 받아줘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진짜 그분들을 보러 제가 빌보드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분들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K-팝 한류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 이제 한국 드라마, 치맥, 삼겹살 이런 걸 다 아세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국 화장품. 저를 보면은 경아야 한국 사람들 어쩜 그렇게 모공이 작아? 한국 사람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 한국 화장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네, 러시아 팬분들께서 한글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동영상 채널에서도 한글을 어떻게 좀 알리고 있는 컨텐츠가 있나요? 굉장히 한국어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러시아어로 된 한국 교재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발음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러시아 분들께서. 그런데 좀 잘 만들어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PPT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 발음으로 한국어 발음을 좀 비슷하게 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교과서 표본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뭐 가나다 라바바사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나니까 독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제 오늘 공책에다가 안녕하세요를 10번씩 적어오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숙제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메시지가 정말 1000개가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다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숙제를 안 내드리고 대신에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는 약간 홈워크지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고 또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제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부분도 생겨요. 왜냐면 이제 한국어 무슨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고 또 이런 교육을 알아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해서 뭐 3, 4급까지 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슬픈 얘기지만 현재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K 의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나요?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처음에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경아야 괜찮아? 얼른 러시아로 와. 우리가 보살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에서 오류가 나온 것도 많고 또 정부의 지원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국의 코로나 대처 방법, 어쩜 이렇게 한국이 초반에 코로나를 잘 잡았나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는 드라이브 트루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금방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아 정말 한국은 선진국답게 잘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사실 러시아 분들 자체가 한국 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쪽으로 보통 예전에는 치료를 받으시러 가셨다가 이제 한국이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높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도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요즘에는 한국에 와서 무슨 장기 이식? 무슨 아니면 이제 성형 수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 네.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우리 민경아 씨 하면 K-뷰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로 어떤 메이크업을 소개하고 있나요? 우선 저는 제가 이제 러시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저에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러시아식 메이크업을 하면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 앉혀놓고 이제 얘네한테 이제 한국식 메이크업도 해주고 이랬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영상도 많이 만들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여자들의 아름다운 피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스킨케어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진짜 한국에 재미있는 화장품들이 많잖아요. 뭐 미백크림이나 아니면 이제 여드름 스팟 젤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중소기업들 제품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동영상 채널에서 민 얼굴에 참수팩을 바르거나 또 이제 눈썹 타투를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또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계정에다가 설문을 했어요.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블랙헤드 없애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맨 얼굴에 이제 참수팩을 바르는 게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해주는 그런 용도였고 또 눈썹 탈투를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분들이 너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후속작으로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셔서 이제는 이제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제품 이래서 그걸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저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데 민경아 씨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하는 메이크업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코랄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볼에 약하게 생기가 도는 걸 좋아해서 살짝만 여기다가 이제 볼 터치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전체적으로 얼굴에 생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어줘요, 한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은은하게 하이라이터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볼터치 바로 윗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살짝 해주고 여기도 코 그리고 저는 이제 입술이 약간 도톰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여기를 살짝 하이라이터를 해줘요. 네,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채널은 꾸준한 업로드가 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 정말 중요해요. 사실 구독자분들을 모으고 싶으시죠? 네. 구독자를 모으기 가장 좋은 방법이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월수금 일주일에 3번을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 영상도 저는 이제 모스크바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한 후에 집에 가면서 볼 수 있게 7시에 올렸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예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거를 올리고 클릭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업로드를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요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 재밌는 걸 보면은 좀 이 시간 요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길들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딱 정기적으로 올릴 때 경아 동영상이 올라온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이 좀 팬층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컨텐츠를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독자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뭐 만들면 좋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면 이게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댓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 간의 신뢰도 쌓이고 좀 더 채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현재 8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SNS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유튜브랑 인스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해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구독자를 모으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좀 서프라이즈해요. 저는 2014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이 올림픽 스테디움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뚱뚱한 아저씨 2명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서. 그래서 저한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기분이 뭐지? 이게 내가 누구냐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서 통역이에요. 저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셨을 텐데 근데 뭔가 제가 그때 애국심에 타올랐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에요. 야까리얀까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저씨들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분께서 구독자 12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이분이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유재석급으로 유명한 MC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 보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분한테 당신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랑 인터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셨는데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내 댓글에서는 이제 이 아저씨 성함이 이제 세르게이인데 이제 세르게이 아저씨한테 빨리 이 한국애를 찾아달라. 2년 동안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세르게이 아저씨께서 저를 인스타그램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2년 전에 내가 너를 인터뷰했던 세르게이 아저씨인데 모스크바에 우리 쇼에 초대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셔서 제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생방송, 러시아에서 제 첫 방송이 생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이제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하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빵 터진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께서 반응이 너무 좋다. 다음 날에도 바로 와라. 이래서 이틀간 제가 연속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연예인들 분이나 아니면 러시아 현지 블로거 분들께서 우리 채널에도 같이 출연하자, 콜라보레이션 하자. 이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게 됐어요. 한국 사람이 유창한 러시아 말로 한국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열광한 셈인데요. 네, 구독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민경아 씨가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팬분들이 한국에 오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이제 유창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문법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로 까마르가 이제 목이고 이제 까마르가 오징어인데 제가 이거를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징어들이 날아다녀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제 러시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실수를 많이 해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독자들이 좀 편안하게 저를 생각하고 좀 제 영상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자분들한테 뭔가 내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5년째 시작했지만 2년 반 동안은 제가 수익이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뭐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자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이제 홀을 빌리고 또 비행기 값을 제가 사서 독자 모임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오신 게 한 2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점점 제 채널이 커갈수록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기업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적게는 이제는 한 1000명에서 4만 명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유튜버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제 행사에. 그래서 나 만나기 모임 하자. 너도 한국 좋아하니까 내가 갈게. 우리 다 같이 한국에 대한 페스티벌을 열자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구독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제 행사에서는 저는 한국에 대한 퀴즈를 내요. 그래서 한국의 수도는 지금 한국은 몇 시일까? 또 한국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도 주고 또 포토 타임도 가지고 이러면서 좀 사실 유튜버로는 독자분들께서 저를 이제 화면으로만 보시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이제 사실 저한테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민경아 씨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오프라인 모임이 여의치 않는데요.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아 씨는 또 러시아 연예인분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니저 두 분이 오셨어요. 어떤 매니저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니타 쪼이의 매니저라는 거여서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타 쪼이는 고려인이세요. 네,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분이세요. 고려인으로서.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러시아 국가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상도 찍고 또 모스크바 가면은 그분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예인분들이랑도 소개시켜 주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나톨리 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의 빅뱅 같은 존재세요. 러시아의 이제 보이그룹에서 가장 고려인으로서 성공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까지 연락이 돼서 이제 러시아 연예인들이랑 좀 친분도 쌓게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저한테 팬미팅을 하자고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나 한국에서도 그때마다 저는 너무 고맙게 이제 달려가서 같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고 또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재밌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어를 잘 익히는 팁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몇 개 국어를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50개국을 넘는 곳을 여행을 했는데 혼자서 그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여행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금요일에 아빠랑 저랑 아빠 회사 끝나시고 한 9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월요일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한 새벽 5시쯤에 아버지는 그 회사로 가시고 저는 학교를 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올빼미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올빼미 여행을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 호텔 네가 잡아. 그리고 저를 시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흥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격 흥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 문화를 또 알게 되고 또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데도 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쪽 문화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 이런 습성이 있겠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외국어를 배우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팬분들과 소통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또 특별한 상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제 착한 선한 인플루언서 상인데 제가 굉장히 뿌듯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동안 유튜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뿌듯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아이서울유라는 프로젝트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부터 이제 모스크바, 베를린까지 이제 횡단을 하고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을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려인 기념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려인 기념비를 몇 년 동안 고려인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관리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쓰레기도 있고 또 그분들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청소년들이 와서 막 이런데 막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회방도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그리고 혹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고려인 기념비를 좀 보살펴 주세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경아야, 나 여기 근처에서 학교 다녀. 내가 학교 끝나고 청소 빗자루랑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가 청소해 줄게 했는데 진짜 16살짜리 그 꼬마 숙녀분이 10리터가 넘는 쓰레기 봉지를 다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화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탕 같은 거를 넣거든요, 러시아는.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돌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진짜 이제 내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제일 뿌듯한 경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된 상이에요. 착한 인플루언서, 선한 인플루언서 상이. 근데 그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좀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러시아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실 때 더 감사하거든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SNS 운영 외에도 러시아 관련 프로젝트나 민간 외교관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연 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러시아 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정말 제가 딱 이렇게 느낀 게 경아야, 김치는 왜 생긴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왜 땅에서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분들께서 한국 경제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얕게 공부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다. 더 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좀 더 올바른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민간 외교관이라는 제가 지었어요. 그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 같아요. 네, 민경아 씨랑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아니면 미주에 수출을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도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한 12개국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도 시장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 러시아랑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의 마케팅 방법으로 러시아에 진출하셨다가 좀 많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의료 에이전시를 열었어요. 사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술이 부족한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또 그런 믿을 만한 에이전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다가 좀 의료사고도 난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의사의 실수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를 열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그 두 가지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민경아 씨가 잘 되도록 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인들과 SNS로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민경아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구촌 시대, SNS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경아 크리에이터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